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종목이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좀 조정받았다가 전저가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전저가 깨면서 갭맥 껐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서 일봉에서 이제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61.53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퍼센트지로 봤을 때는 6.45%까지 올라갔고 캔들은 상승 올린 캔들 나왔네요. 그것도 롱바디 거래량까지 좀 동반되면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이번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EV 정책 변화가 미국 전기차 산업과 테슬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소비자 보조금 축소, 자율주행 기술 규제 완화 가능성,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응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소비자 세금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7,500달러라고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변화는 테슬라의 경쟁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와 같은 경쟁사들은 보조금에 의존하여 손실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GM과 포드는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손실을 줄여왔다는 거죠. 투자 대비.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면 경쟁사들은 가격을 낮춰야 하거나 소비자 감소로 인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트럼프의 입이 보조금 중단 계획은 전기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의 상당 부분은 세금 공제에 인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시장 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차량 세금 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극대화해 왔는데 이런 공제도 줄어들면 전기차 리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기술 규제 완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와 같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의 현재 엄격한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FSD 기술은 안전 문제로 인해 연방교통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 전략. 기존 제조사들은 보조금 축소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투자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M과 포드는 이미 전기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공장과 제품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기차 전환을 늦출 수 있지만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가솔린 차량 판매를 더 오랫동안 허용할 경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산 세금 공제와 공장 투자 유지. 전기차 소비자 세금 공제와 달리 생산 세금 공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 등 트럼프를 지지한 주들에서 새로운 공장 투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세금 공제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장 운영과 생산 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테슬라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테슬라는 보조금 축소로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기술,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테슬라는 보조금 축소로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기술,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조금 축소로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테슬라는 기술력과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전체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면 뭐 아시겠죠? 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좀 뭐 보조금, 테슬라는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할 것은 뭐 모멘텀은 이제 확실하게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좀 언급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언급한 부분을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 본 거죠. 마지막으로 저 공매도만 좀 체크해 볼게요. 근데 공매도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공매도가 거의 영향을 주는 공매도 물량이 아니에요. 지금 5.8 정도 되거든요. 공매도 비중이. 그리고 뭐 공매도 수량이라든지 공매도 체결량도 거의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예전에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11월 1일 날 1,500만 주가 공매도 체결 수량이 나오잖아요. 공매도 주문 산행에 이제 3천만 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7%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5.8%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뭐 잔파동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미상한 잔고도 좀 살펴봤는데 공매도 청산 소일 물론 이제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공매도라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성산 소일도 뭐 오히려 좀 줄어들긴 했죠. 뭐 그렇게까지 뭐 줄어들었다 볼 수도 없는데 거의 뭐 공매도 영역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 뭐 미상한 잔고도 뭐 그렇게 증가한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일평균 공매도량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모멘텀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적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실적 관점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투자 전략 관점에서 현재 그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멘텀 이야기하다가 실적 이야기가 되면 좀 더 냉정하게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모멘텀 관점에서. 네,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가치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한번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도 오세요.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실전 가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최근에 그 테슬라 재무제표가 10월달에 발표했었죠. 10월 24일날. 이전 방송 보시면 여기 테슬라 있어요. 테슬라 여기 검색하시면 이전 방송 있을 거예요. 네, 이전 방송에서 4주 전에 방송했었네요. 이전 방송에서 뭐 재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할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과 좀 고려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 영상은 네, 가치평가 세션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방송한 영상은 해외 주식 여기다가 테슬라 업로드 해드릴 거고, 여기는 국내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모멘텀 관점이에요. 가치평가는 이제 재무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고, 돈의 흐름은 정부 정책과 시장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별 시황을 분석하고 작은 흐름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섹션입니다. 투자 교육 영상들도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 펀더멘털 관점, 경제적 관점 해가지고 교육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거고, 그 다음에 증권 시황은 평일 오전 7시에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이 자료는 네, 돈가치TV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